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홍희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홍희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울시의회가 열렸죠. 정례회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제268회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되는 전반기 의회 마지막인데요. 이번 정례회 일정을 살펴보면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6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의 결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또 22일부터 2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회계연도 결산안을 종합 심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기 의회 마지막 정례회군요. 네. 그러니까 그 개회식이 열렸는데 오늘 개회식이 열린 거죠? 예, 그죠? 맞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 발생한 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네.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도 개회사에서 구의역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자기 반성 속에서 지하철 안전 문제를 포함한 서울시의 잘못된 시스템과 관행을 철저하게 분석해달라며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의역 사고가 하여튼 지금 사회적인 큰 관심이에요. 네. 시의회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 사고 규명을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를 의회에서 보류했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난 2일에 최호정 새누리당 서울시 의원이 네. 이런 부실 조사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이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 새누리당 시의원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네. 경로 끝에 결의안을 보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도 이 해결을 할 수 있다, 더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체 내에서 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구의역 사건 사고를 다뤄보자. 네, 그런 맞습니다. 결론이군요. 네, 네. 그것이 안 되면은 만약에 거기서 결론이 안 나면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맞습니다.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기획사에서 그 서울시의회 의장이죠. 박래학 의장이 얘기를 했죠.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네, 또 지난 2년간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내걸고 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이런 원칙 실현과 또 네. 공무 국외 활동 내역을 공개하겠다 이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이제 자평을 했습니다. 즉 청렴하고 정책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실업과 빈곤, 또 불공정과 불합리한 관행 등 여전한 이 사회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반기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면 전반기 의회에 대한 이제 평가도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반기 의회를 이끌 그 의장이라든가 부의장 이 사람들에 대한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정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선거는 마지막 날인 27일에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그 박래학 의장이 이달 30일까지 임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네. 30일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시의회 의장 자리는 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양준욱 또 성백진 의원 간의 2파전으로 압축되는 양상입니다. 네, 또 성백진 의원. 성백진 의원. 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겠고요. 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은 새누리당 쪽에서 한 명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동성연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축제 퀴어 퍼레이드. 주말이 내일 열리죠? 예, 맞습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네. 이 매년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 네. 그 하이라이트인 퀴어 퍼레이드, 즉 행진이 내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4시 반에는 약 10,000명 정도가 서울광장을 출발을 해서 을지로와 퇴계로를 지나서 서울광장까지 약 3km에 걸쳐서 2개의 차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퀴어 퍼레이드 축제에 대해서 이 종교
종교계라든가 보수단체는 상당히 반대가 많죠. 네, 맞습니다. 반대 집회들이 같이 열린다면서요? 예, 이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행사지만 매번 퀴어 퍼레이드가 17회나 됐어요, 예, 벌써?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매번 보수단체와의 갈등으로 충돌 우려가 불거졌었습니다. 네. 올해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들은 이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는 서울광장 맞은편에 이 대한광장 등 도심 6곳에서 2만 명이 참가하는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퀴어 퍼레이드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요. 네. 이들은 이 서울시청에서 청계천 한빛광장까지 행진도 할 예정이고, 이 충돌을 우려한 경찰은 기동대 등 4천여 명을 투입해서 양측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충돌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는 좀 그냥 뭐 도로에 그냥 누워버린다든가 네. 그 집회를 상당히 좀 강경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 네. 사실 또 한 번은 퀴어 퍼레이드를 막으려고 집회 신고가 가능한 그 한 달 전부터 행사가 열릴 만한 곳곳에 담당 경찰서에 줄을 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행진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집회를 하는 등 네. 이 퍼레이드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올해도 6월 10일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 전날, 즉 오늘이 되겠습니다. 네. 이 성소수자 혐오 세력들은 대한민국 살리기 예술축제를 이제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내일 행사를 막기 위한 시도가 예상이 돼서 새벽부터 이제 큰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퀴어 퍼레이드,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반화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해 여름에 미국에 샌프란을 갔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예, 다녔어요. 네. 이 주말에 갔는데 우연찮게 네. 이 퀴어 퍼레이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봐서 굉장히 놀랐는데 현지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 성소수자들 그들만의 축제를 되게 인정해주고 네. 환영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이런 퀴어 축제 같은 게 1960년대 시작된 서양의 퀴어 퍼레이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은 편인데요. 퀴어 문화 축제가 이 9월에 연세대학교 실내 행사로 계획이 됐었고, 퍼레이드는 사전 행사로 8월에 대학로에 또 열렸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 문제가 공약으로 나오기도 예, 하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갈등이 심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나요? 아니면은 뭐 상당히 예민한 문제죠, 이 문제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홍희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소수자들의 퀴어 퍼레이드 축제, 이 보수단체들의 반대로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종교 문제 등 사회적 갈등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에 입각한 해결책이 모색됐으면 합니다.